내시경이나 초음파 피검사에서 원인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이제 약물 치료하면서도 또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이 있나고 여쭤보시는데, 저는 첫 번째로 얘기합니다. 원장님, 오늘 시간에는 소화 불량에 대해서 네. 자세히 알아보고자 해요. 네, 이유 없이 트름만 계속 나오고 배가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소화도 안 되고. 예, 원인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자세히 알려주시죠. 이제 소화불량이나 상복부 통증, 트림이 많다 이런 것들은 위쪽이나 식도 쪽이나 십이지장 쪽에 문제가 있으면, 궤양이라든지 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건 위내시경으로 확인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간질환이라든지 췌장질환이라든지 슬개질환 같은 데도 소화불량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초음파나 피검사 같은 걸 좀 해보면 알 수 있는데, 이런 내시경이나 초음파 피검사에서 원인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화불량이나 이런 증상들이 한 3개월 이상 지속되면 우리가 이걸 기능성 소화불량이라고 하죠. 환자분들은 대부분 원인이 없다고 하는데 왜 소화가 이렇게 안 돼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성 소화불량이 사실 외래에서 진료 보기는 조금 어려운 병이고, 사실은 진료 시간도 좀 많이 오래 걸리고 이런 병이긴 합니다. 예전에는 신경성이라고 많이 불렀던 내용이고요. 환자분들은 검사 다 했는데 원인 없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자기는 증상이 힘들고 불편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원인 없이 올 수 있는 소화불량이 기능성 소화불량이라는 범주 안에 속하는 질환이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치료는 장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위장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조절해 줄 수 있고요. 이 기능성 소화불량, 예전에 신경성이라고 불렀다고 했잖아요. 이 머리하고도 좀 많이 연관이 돼요. 그래서 신경안정제나 이런 것들을 조금 일부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이제 약물 치료하면서도 또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이 있나고 여쭤보시는데, 저는 첫 번째로 얘기합니다. 본인이 소화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본인이 소화 안 되는 거, 트림하고 이런 것들을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더 증상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신경 쓰지 말라고 하고, 실제로 증상이 심해가지고 가족들이랑 밥도 못 먹고 외식도 못 한다고 저한테 호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그냥 드시고 소화 안 되면 제가 처방해드린 약 같은 거 좀 드시면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냥 편하게 외식도 하시고 가족들이랑 식사도 편하게 하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고정관념, 내가 뭘 잘못 먹으면 더 소화 안 된다는 거를 깨는 게 중요하고, 소화 안 되는 거에 대한 더 집중을 하면 그게 더 힘듭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자극적이지 않는 음식들을 좀 드시라고 하고, 식사 후에 너무 소화불량이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규칙적인 운동이라든지 요가라든지 독서라든지 이런 다른 쪽으로 주의를 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소화 안 되는 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식사도 하고 편하게 규칙적으로 먹고 가족들이랑 식사도 많이 하고 다른 취미생활이나 이런 거 가지면서 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조절할 수 있는 병이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요. 그런 원인이 없는 병이라고 해서 본인이 너무 힘들거나 그럴 필요 없고, 원인이 없다는 거는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면 나한테 나쁜 병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 나쁜 병이 없다고 생각하고 안심을 하고 이런 생활습관 조정이라든지 약물 치료 같은 걸로 충분히 해볼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